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연수에서 만난 그녀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손재주가 어려서부터 남다른 편이라서 집에서 취미 삼아 이것저것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시는 차에 빠져서 냉장고에 남는 재료들을 가지고 시작한 취미였는데 눈에 보이는 재료라는 재료는 전부 다 청으로 만들었어요. 남는 레몬으로 시작한 건데 완성하고 유리병에 담으면 선물용으로도 적당한 것 같아서 나중 가서는 직접 재료를 조달해다가 만들었습니다. 유자청 같은 건 기본이고 생강에 도라지청까지 웬만한 재료들은 전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꿀 싸는 데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고는 했으니까 한동안 정말 다 마시지도 못할 만큼의 청을 만든다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었죠. 그래도 이 취미를 오래 가졌던 이유가 이게 선물용으로는 그만큼 기가 막힌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거 줘도 안 마시지만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잘 통하는 선물이었어요. 특히 손수 만들었다는 말 한마디를 보태주면 여자들이 의외의 매력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개 중에 몇 명은 한여름밤만큼 뜨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다 저희 보잘것없는 취미 생활 덕분이었죠. 친구 중 몇 명은 제 무용담을 들으니 너도 나도 저한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워가서 몇 명은 제 덕분에 여자 몇 명을 꼬셨네 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자취생활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하다 보니 결국에 취직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보낸 사연에서의 주인공인 그녀도 만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신입 연수할 때부터 동기들한테도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여자였습니다. 연수 때는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와 저만 단 둘이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수 때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아우라가 대단하고 차가운 인상의 그녀였는데 발령받고 나서 서로 의지할 곳이 없기도 하다 보니까 몇 마디 주고받으며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녀를 겪으면서 차가웠던 첫 인상과는 다르게 그녀는 부침성이 참 좋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지만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로 같은 부서에 발령받으면서 서로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다 보니 그녀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직장 동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상태였어요. 고달픈 회사 생활에 그녀와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저의 추파를 느낀 건지 그녀가 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랑 있을 때도 자주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차츰 그녀에 대한 마음을 생각보다 빠르게 접을 수 있었어요. 퇴근 후에 한참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녀한테서 술이나 한잔 어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그녀는 야근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그녀 생각에 자기가 야근을 하니 저도 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녀가 좀처럼 먼저 술 마시자는 제안을 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집에 다 도착해가는 상황인지라 다시 회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니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술을 마시자고 했으니 그녀는 이미 퇴근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야근한 척 회사로 돌아가다가 엇갈릴 수도 있고 그녀를 만나러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왠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그녀에게 솔직하게 사실 저는 일찍 퇴근을 했고 지금 거의 집 근처에 다 와간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웬일로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오늘 막 술이 땡기는데 같이 마실 사람도 없어서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맨 나중인가 하고 살짝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저만 괜찮다면 직접 제가 사는 동네까지 오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혹시 모르니 침대며 방이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혹시 땀 냄새는 나지 않을까 싶어서 샤워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 씻고 나오니 그녀가 거의 도착해간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로 그녀가 제가 사는 동네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편한 복장으로 나갔지만 그녀는 회사에서 입고 있던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번화가는 아니고 주택가인지라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그녀를 안내해서 그녀와 마주 앉아 간단한 마른 안주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번 보는 그녀의 정장 차림인데도 저는 편한 복장 차림이고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다가 제가 자주 오는 단골 술집에 그녀가 마주 앉아 있으니 평소와는 많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녀가 맥주 한 모금을 들이키면서 그 검고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릴 때마다 저는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장소와 분위기가 바뀌니 평소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녀와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3년 만났다는 그 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철벽을 쳤고, 조금 시간이 늦어질라 치면 애인이 기다려서 안 된다, 애인한테 혼난다거나 애인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일찍 자리를 뜨던 그녀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야근까지 해서 늦은 시간인데 시간을 들여 우리 동네까지 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그녀와 마주하고 있으니 그녀의 사연이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떠보듯이 웬일로 저한테 먼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냐며 애인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예상을 못했는지 난데없이 나온 애인 이야기에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했나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그녀는 불평하듯이 잘난 내 애인님은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도 안 되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충 듣기에도 그녀가 지금 남자친구와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사에서도 저한테 의지를 하긴 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옆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선을 확실하게 긋던 그녀였으니 저와 굳이 술 한잔 하려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온 게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는 거 아니겠냐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 청소도 해놓고 나온 제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맥주 500을 한 잔씩 더 시켜서 그때부터는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지금 애인의 강압적인 태도와 제멋대로인 성격에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이 사실 자신의 첫 연애 상대라고 말한 그녀는 원래 남자들은 그러냐면서 평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했던 애인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다른 남직원과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도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를 너무 구속하려 든다는 게 그녀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내밀면서 저를 어떻게 저장해놨는지 한번 봐보라면서 보여주는데 저를 회사 동료가 아니라 미용실원이라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애인이 주기적으로 자기 핸드폰 검사도 하고 그런다고 아주 숨통이 트이질 않아서 죽겠다는 식으로 불만을 말하며 이제는 정말 지친다는 말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애인이 첫 애인이지만 너무 오래 만난 게 아닐까? 하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뭘 하던 간에 전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이해심 많은 사람을 만났었으면 좋았겠다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연애 경험이 한 번 없는 그런 숙맥이 아니고 여자라면 정말 쉴 틈 없이 만나오던 사람이다 보니 그녀가 저한테 알게 모르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평소와는 다른 행동 반경만 봐도 제가 사는 집 근처까지 찾아온 걸 보면 혹시 그녀가 원하는 게 술 한잔 마시면서 넋두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따로 다른 게 있지 않겠냐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를 한번 떠볼 겸 혹은 애타게 만들어 볼 겸 해서 그녀와 그녀 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 없는 척을 하면서 화제를 돌려봤습니다. 그녀가 자꾸 남자친구와 불화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가 자꾸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리니 그녀도 노린 의도가 있는데 제가 관심 없는 듯 나오니 점점 안달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이 여자가 지금 다른 꿍꿍이 때문에 나를 보자고 한 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도 그 누구 하나 먼저 정확하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애인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서서 그녀를 꼬시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도 여자로서의 자존심인지 선뜻 자기가 진정 원하는 걸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자꾸만 계속 다른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식으로 빙 돌려서 저보고 눈치 좀 채라는 듯한 식으로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나랑 혹시 그러자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 제가 딱히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꺼내다가 번뜩 그녀를 저 혼자 사는 자취방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그녀가 목감기에 걸렸는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마시려고 생강차를 끓여서 회사에 가져갔었는데 그녀한테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때 마트에서 파는 거랑은 알싸함이 다른데 어디서 산 거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비밀이라고 장난치듯이 대답을 안 해줬고 나중에 좀 가져다 줄 생각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녀한테 목감기는 좀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제 말에
그때 제가 준 생강차 덕을 톡톡히 봤다고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 생강차를 만들 때 쓴 생강청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진짜 제가 만든 거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차 말고도 이것저것 직접 다 만든다고, 목감기가 아직 안 나았으면 이따 집에 가서 생강청 좀 덜어주려고 했는데 다 나았으니 잘 됐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집에 가서 덜어준다는 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도 제가 그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는 표정을 하고, 그때부터 마주 앉아있던 그녀가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얼굴을 제 가까이 대는 둥 조금씩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500씩 시켜 마시던 맥주도 소주로 바뀌고 서로 술 기운이 올라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녀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혹시 오늘 수학이 없으면 일찍 집에라도 들어가려고 했는지 막차 시간 알람이 오더라고요. 막차 시간 알람을 신경도 쓰지 않고 끄는 그녀 모습에 막차 놓칠 텐데 집에 안 가도 되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자기랑 있는 게 불편하냐, 지금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라면서 이제는 선택을 저에게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면 화내지 않냐고 했더니 그녀는 지금까지 술 마시면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이라도 왔냐고,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고 나가서는 정작 자기는 술 마시러 나가면 연락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은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그녀를 보니 제가 집에 돌아가 봐야 한다고 계속 말해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우리 집에 가서 더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막차 늦으면 아침에 첫 차 타고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러는 김에 우리 집에서 생강청 담은 거나 몇 병 싸줄 테니 가져가라고요. 저도 그녀도 생강청은 서로 핑계였을 뿐 자연스럽게 호프집에서 저희 집으로 자리를 옮기는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자 그녀가 조금 빨개진 얼굴로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 그럴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호프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녀는 이미 제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바짝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애인의 방해 없이 늦게까지 논다고 말하면서 좀 더 이 기분을 즐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 술을 더 사갔습니다. 사실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소주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서 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편의점에서는 서로 각자 맥주 한 캔씩만 골랐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생길 일을 다 예상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더 이상의 술은 필요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일단 소주를 많이 마셨으니 속부터 풀지 않겠냐며 제가 담근 생강차를 끓여올 테니 그거 한 컵씩 마시고 속이 개운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자고요.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저 혼자 사는 집 구경을 한다고 여기저기 두리번대고 있었고 의외로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뒤로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커피포트에 있는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와 그녀는 물이 끓는지 생강차를 마시기로 한 건지 아니면 술을 마시기로 한 건지 그런 건 서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고 커피포트는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으며 물이 다 끓어올랐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녀는 그 커피포트 안에 담긴 물만큼이나 뜨겁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을 했어요. 그녀와는 그날을 기점으로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하는 관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퇴근길에 정반대 방향인 저희 집까지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을 마주칠 뻔해서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들킬지도 몰라 둘 다 회사에서 반대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요. 둘이 한참 때라 그런지 조심하면서 만난다지만 언젠가부터는 회사에서 몰래 들키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참 스릴이 있더라고요. 청소 당번이 겹치던 날 화장실이라던가 야근 준비하면서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몰래 만난다던가 하면서 회사 이곳저곳이 저희에겐 사랑을 나눌 둥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그녀가 미안하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에게 여태까지 나와 1시간은 뭔데 청첩장을 내미느냐 소리를 지르니 누가 듣겠다며 저를 회사 바깥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결혼 직전 마지막 일탈을 즐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지금 남자친구와 하겠지만
연애는 저랑 하고 싶다면서 결혼 후에도 종종 저희 집 근처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해볼 게 뭐 있냐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녀에게 당연히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저와 함께 할 줄 알았다.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따졌더니 그녀는 그제서야 하는 수 없다며 그럼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하며 우리 둘 사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녀와 행복한 미래까지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저도 김사원에서 김대리가 될 만큼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와 저는 비록 부서는 달라졌지만 아직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면 그녀는 아직도 저에게 미소를 보이며 눈인사를 건네고 가지만 저는 본체만 채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